기업들에게 10조 원짜리 메트로 프로젝트를 맡긴다고요? 이건 도박이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사우디 재정부에서 한국 컨소시엄 선정에 강력히 반대했던 고위 관리가 있습니다. 10조 원 규모의 공사를 한국 기업들에게 맡기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주장했던 그는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들을 목격한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10조 원 규모의 지하 왕국 건설 프로젝트 속 충격적인 비밀. 지금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도시계획위원회 수석 자문위원 압둘 알 하르비입니다. 2013년의 어느 무더운 여름날, 저는 사우디 왕실의 화려한 궁전 내 회의실에 앉아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의 최종 입찰 서류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세계 각국의 건설 기업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검토하면서 한 가지 사실이 저를 계속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었죠. 한국 기업들이 주요 노선을 맡는다고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철도 강국도 많은데 왜 한국인가요? 회의실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흩날리는 모래바람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리야드는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을 가진 도시 중 하나입니다. 여름철 기온은 쉽게 50도를 넘나들고 모래폭풍은 언제든 도시 전체를 집어삼킬 준비가 되어 있었죠. 이런 곳에 세계 최장 무인 지하철 시스템을 건설한다는 것은 제 머릿속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도전이었습니다. 압둘, 당신은 왜 이렇게 한국 기업들의 회의적인가요? 왕자 가문의 한 고위 인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기고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최상의 선택으로 만드는 건가요? 프랑스는 파리 메트로로, 독일은 베를린 유반으로 이미 수십 년의 철도 건설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회의실 한쪽에서는 프로젝트 책임자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이끄는 한국 컨소시엄은 4, 5, 6호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총 8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조 원 규모의 공사죠. 그 엄청난 숫자를 듣자 제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사우디 역사상 어떤 외국 기업에게도 맡긴 적 없는 규모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다시 한번 넘겨보고 있었어요. 현대건설의 제안서에는 모래 환경에 맞춘 특수 TBM 터널 보링 머신 개발 계획, 폭염 속 24시간 작업 시스템, 그리고 지하수 관리 방안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자신감 넘치는 제안은 인상적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었죠. 말은 쉽지만 실제로 사막 지하에 176km의 터널을 뚫고 85개의 역을 건설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도시철도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고 있었어요. 서울 지하철의 규모와 효율성은 분명 인상적이었지만 서울은 사막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리야드의 환경을 이해하고 있을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맴돌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최종 결정을 위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사우디 왕실의 고위 인사들과 각국 대사들이 참석한 자리였어요. 한국 대사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데 전문가입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 내 다른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팔짱을 끼고 회의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결국 한국 컨소시엄이 리야드 메트로의 주요 노선 건설 권한을 획득했습니다. 계약 체결식에서 저는 현대건설 CEO와 악수를 나누고 있었어요. 알 하르비 씨, 저희가 당신의 의구심을 불식시켜드리겠습니다. 2년 후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었습니다. 차량 1000만 대가 뒤엉키던 혼돈의 도시 리야드, 50도를 웃도는 폭염과 끝없는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이곳에서 과연 한국 기업들이 지하 왕국을 건설할 수 있을까요? 귀가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리야드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고층 빌딩들 사이로 끝없이 늘어선 차량들, 그리고 그 위로 내리쬐는 뜨거운 태양. 이 모든 것이 몇 년 후 어떻게 변해 있을지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정말 이 사막의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저는 그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시간만이 모든 의문에 답해줄 테니까요. 계약 체결 후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는 리야드 외곽에 위치한 메트로 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임에도 불구하고 기온은 이미 40도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저는 안전모를 쓰고 반짝이는 노란색 안전조끼를 입은 채 거대한 공사장을 바라보며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4호 6호선과 1, 2호선 일부를 맡아 작업을 시작한 지 벌써 반년이 지났고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알하르비 씨,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특수 제작된 TBM이 지금 막 작업을 시작하는 곳입니다. 한국인 현장 책임자 김정훈 부장이 저를 터널 입구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그를 따라 임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20m 깊이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더위와 모래 속에서 어떻게 공사를 진행하고 계신가요? 특히 지하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제가 진심 어린 궁금증을 품고 물었습니다. 저는 리야드의 지질 구조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잘 알고 있었어요. 표면은 단단한 바위와 모래로 이루어져 있지만 일부 지역은 예상치 못한 지하수맥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김 부장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의 환경은 분명 도전적입니다만 저희는 철저히 준비해 왔습니다. 이 TBM은 한국에서 특별히 설계된 것으로 모래와 바위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 감지 시스템을 탑재해 미리 물기를 파악하고 대응합니다. 그는 거대한 원통형 기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직경이 10m가 넘는 이 거대한 괴물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천천히 움직이며 사막의 지하를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기계 뒤로는 벌써 수백 미터의 터널이 형성되어 있었고 수십 명의 작업자들이 내부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한국인이었지만 많은 사우디 엔지니어들도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터널을 뚫는 것이 아닙니다. 사우디의 젊은 인재들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것도 프로젝트의 중요한 부분이죠.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2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조 원이 투입되는 메가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들이 약 10조 원 규모를 맡은 것은 사우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한국 수주였어요. 이러한 규모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을지 그리고 예정된 시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도 이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에 의구심이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5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어떻게 작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솔직하게 제 생각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김 부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하르비 씨, 저희는 포항제철소도 건설했고 두바이의 버즈 칼리파도 지었습니다. 극한 환경에서의 작업은 저희의 전문 분야죠. 그리고 그는 저를 특별히 설계된 냉각 시스템이 있는 작업장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는 심지어 한낮에도 작업자들이 24시간 교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후 4시간 동안 공사 현장 곳곳을 둘러보았습니다. 김 부장은 매 단계마다 상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었어요. 터널 굴착 방법, 지하수 처리 시스템, 환기시설 설치, 그리고 역사 건설 계획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정교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전체 공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하지만 저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다른 나라의 메트로 건설 사례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었어요. 런던의 크로스레일, 파리의 그랑 파리 익스프레스, 그리고 두바이 메트로까지. 어떤 프로젝트도 리야드처럼 극한 환경에서 이루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 정말 이런 불가능한 도전을 해낼 수 있을까? 제 마음속 의구심은 여전했지만 오늘 본 현장의 모습은 분명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의 자신감과 체계적인 접근 방식 그리고 세심한 준비는 분명 이전에 제가 경험했던 어떤 건설 프로젝트와도 달랐습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음 현장 방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17년 6월, 사우디아라비아의 한낮 기온은 54도까지 치솟고 있었습니다. 리야드 전체가 마치 거대한 용광로 같았죠. 저는 에어컨이 가동되는 차 안에서도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을 느끼며 리야드 메트로 4호선 공사 현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3년이 지났고 오늘은 중요한 이정표가 될 터널 관통식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현장에 직접 오신다고 연락을 받았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알하르비 씨, 현대건설의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 박민수 부사장이 저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특별한 것을 보여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박 부사장을 따라 현장 안전 브리핑을 받고 특수 방진복과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하 30m 깊이의 터널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죠. 이건 정말 믿기 어려운 광경입니다. 제 앞에는 길이가 끝없이 이어지는 완벽하게 형성된 터널이 펼쳐져 있었어요. 천장에는 이미 조명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고 바닥은 반들반들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양쪽 벽면에는 각종 전기 설비와 환기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설치되어 있었죠. 현재 4호선은 예정보다 3개월 앞서 진행 중입니다. 박 부사장이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설명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마지막 구간의 TBM 관통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구간이 완성되면 4호선의 주요 터널 굴착 작업이 모두 완료됩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 프로젝트가 한국 기업에게 맡겨졌을 때 저는 터널 굴착 단계에서 최소 6개월에서 1년의 지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일정을 앞당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기차를 타고 터널을 따라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도중에 여러 작업장을 방문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사용하는 혁신적인 공법들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사막의 극한 환경에 맞춰 개발된 특수 기술들이었죠. 이것은 저희가 특별히 개발한 쿨링 콘크리트입니다. 박 부사장이 터널 벽면을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일반 콘크리트보다 열 흡수율이 30% 낮고 지하수 유입에도 더 강합니다. 리야드의 환경을 연구한 결과 기존 공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터널을 따라 이동하고 있었고 작업자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많은 사우디 엔지니어들이 한국인 전문가들과 함께 작업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단순 노동이 아닌 핵심 기술 작업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 초기부터 기술 이전에 중점을 뒀습니다. 박 부사장이 설명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800명 이상의 사우디 기술자들이 저희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고 그중 300명 이상이 현재 핵심 인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TBM이 마지막 벽을 뚫을 준비를 하고 있는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수십 명의 엔지니어와 관계자들이 이미 모여 있었고 역사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대한 기계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곧 진동과 함께 마지막 암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모두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축하합니다, 알하르비 씨. 박 부사장이 제게 악수를 청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4호선의 모든 터널이 연결되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믿기지 않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3년 전 저는 이 프로젝트가 거의 불가능한 도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막의 모래, 50도가 넘는 폭염, 예측 불가능한 지하수. 이 모든 장애물을 한국 기업들은 하나씩 극복해 나가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이런 극한 환경에서 이 규모의 프로젝트를 해낼 수 있을지 회의적이었습니다. 박 부사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입찰 당시 프랑스와 독일 기업들도 한국은 이 환경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저희는 한국에서 이미 비슷한 도전들을 극복해 왔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4호선의 첫 번째 완성된 역사를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지상에서 내려가자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화려하게 장식된 대리석 바닥, 첨단 디지털 안내 시스템, 완벽한 공기 조절 장치. 모든 것이 최첨단이었고 완벽했습니다. 이 역사는 리야드의 문화적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설계를 담당한 한국인 건축가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천장의 패턴은 전통 사우디 건축에서 영감을 받았고 빛의 각도는 사막의 일출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역사 곳곳을 둘러보며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첨단 안전 시스템이었어요. 화재 감지 및 진압 시스템, 지진 대비 구조, 그리고 비상 상황을 위한 독립 전원 공급 장치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나 독일 기업들도 입찰 과정에서 이 부분을 우려했습니다. 저는 문득 떠오른 생각을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할 수 있다는 확신을 보여주었죠. 이제 저도 그 확신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장 사무실에서 열린 작은 축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들과 사우디 작업자들이 함께 모여 성과를 축하하고 있었어요.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알하르비 씨, 이것은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박 부사장이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두 나라의 미래를 위한 협력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지하철을 짓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리야드의 밤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저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어렵다고 확신했었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공학적 성취를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그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인간의 의지와 창의력의 승리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4호선은 예정보다 3개월 앞서 진행 중이며 5호선과 6호선도 일정에 맞춰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도입한 혁신적인 공법들은 우리가 예상했던 많은 기술적 난관들을 해결했습니다. 위원회 의장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처음에 이 프로젝트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지하철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도 뛰어나지만 더 인상적인 것은 문제 해결에 대한 그들의 접근 방식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렇게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한국 기업들은 하나씩 이정표를 달성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5호선의 핵심 구간이 완성되었고 6호선의 첫 번째 역사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초기의 의심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경외심과 존경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세계 각국의 방문단을 리야드 메트로 공사 현장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리야드의 비전이 만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있었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지금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2019년 10월, 아침 일찍부터 리야드 전역에는 특별한 흥분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리야드 메트로의 첫 번째 노선이 부분 개통되는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특별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귀빈들과 함께 첫 시험 운행에 참여할 예정이었죠. 왕궁 앞 광장에 마련된 개통식장에 도착하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사우디 왕족, 정부 관계자, 외국 사절단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한국과 사우디의 엔지니어들까지 모두의 얼굴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압둘, 오늘 당신도 기쁘겠군요. 오랜 동료인 사우디 교통부 차관이 제게 다가와 인사하고 있었어요. 당신이 처음에 얼마나 회의적이었는지 기억합니다.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것은 단순한 지하철이 아닙니다. 우리 도시의 심장부를 완전히 새롭게 만든 거예요. 장엄한 개통식 행사가 끝난 후, 저희는 첫 번째 메트로 시험 운행에 초대되었습니다. 글래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자 화려하게 꾸며진 역사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대리석 바닥, 황금빛 장식 그리고 사우디 전통 문양과 현대적 디자인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내부는 마치 지하 궁전과 같았습니다. 플랫폼에 들어서자 무인 열차가 조용히 접근하고 있었어요. 무소음과 무진동, 그것은 마치 미래에서 온 교통수단 같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저희는 열차에 탑승했어요. 내부는 넓고 쾌적했으며 대형 디지털 스크린들이 노선 정보와 도시 소식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열차는 완전 무인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행됩니다. 한국 기술진의 책임자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인공지능이 모든 운행을 제어하며 사막의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열차가 부드럽게 출발하여 터널을 통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잘 정돈된 터널 벽과 안전시설들이 보이고 있었어요. 열차는 조용하고 부드럽게 달리고 있었고 탑승객들은 감탄의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장의 무인 지하철 시스템, 첨단 공기조절 시스템, 사막의 열기를 완벽하게 차단한 쾌적한 공간. 제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만든 지하 왕국은 리야드 시민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역들을 보며 감회에 젖고 있었어요. 완공된 리야드 메트로는 총 6개 노선, 176km, 85개 역을 갖춘 세계적인 규모의 지하철 시스템이었습니다. 프로젝트는 2021년에 완전히 완공되었고, 사우디 언론은 사막을 정복한 한국의 기술력이라는 타이틀로 대대적인 보도를 하고 있었어요. 개통 후 몇 개월이 지나자 리야드 메트로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완전히 녹아들었습니다. 저는 종종 메트로를 타고 출퇴근하며 시민들의 반응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젊은이들부터 노인들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이 새로운 교통수단에 만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이동성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이 눈에 띄었어요. 이는 사우디가 추진하는 사회개혁과도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메트로가 생기고 나서 제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 젊은 사우디 여성이 인터뷰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운전자를 기다리거나 가족의 도움 없이도 쉽게 이동할 수 있어요. 더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죠. 리야드 메트로의 성공은 국제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등 세계 주요 언론들이 사막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리야드 메트로를 소개했고 도시 개발 분야의 전문가들이 벤치마킹을 위해 리야드를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개통 2주년을 맞아 제 사무실 창밖으로 리야드의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여정을 돌아보고 있어요. 처음에는 왜 한국 기업들이 선정되었는지 의문이었던 제가 이제는 왜 그들이 최고의 선택이었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사우디와 한국 간의 더 많은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위원회의 책임자가 되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오늘 열린 기념 행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계약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환경과 문화를 이해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사우디 왕실은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높이 평가하여 한국 기업들에게 네옴시티, 레드시 프로젝트 등 추가 인프라 구축을 제안하기 시작했고 사우디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 유학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에만 1200명이 넘는 사우디 학생들이 한국의 공학과 디자인을 배우기 위해 떠났어요. 제 사무실 책상 위에는 특별한 기념품이 놓여 있습니다. 리야드 메트로의 첫 운행 때 받은 기념 티켓과 프로젝트 초기에 한국 엔지니어들이 사용했던 설계도 한 장이에요. 이 종이 한 장에는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꿈이 담겨 있었고 그 꿈은 이제 수백만 사우디 시민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종종 아들과 함께 메트로를 타고 도시를 둘러봅니다. 열차가 사막 아래를 질주할 때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세계는 변하고 있단다. 이제 서구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한국처럼 짧은 시간에 눈부신 발전을 이룬 나라들에게서 배워야 한다. 그들은 어려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는 방법을 알고 있지. 아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곤 합니다. 리야드 메트로는 우리에게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기와 혁신 그리고 국경을 넘어선 협력이 이루어낸 기적입니다. 5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끝없는 모래폭풍 속에서 한국과 사우디의 기술자들은 함께 땀을 흘리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것은 단순한 터널과 역이 아니라 두 나라를 잇는 우정의 다리였습니다. 오늘 밤 리야드의 별빛 아래에서 조용히 달리는 메트로 열차들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때로는 의심하고 두려워했던 미지의 길이 가장 아름다운 여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인 친구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사막 아래 한국의 기술로 만들어진 이 철길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 도시의 맥박이 되어 뛰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한국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계셔서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래요. 오늘의 사연이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